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하네요. 넷째, 어제에 이어서 넷째, 위험한 경우와 효과적인 경우를 구분해서 전자는 금지하고 후자는 허용하는 구체적인 입법과 해석은 불가능하냐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반적, 전면적 사전 금지는 과잉 규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위의 검토점들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가? 의사 아닌 자들의 치료 행위가 생명을 살리는 경우보다 죽이는 경우가 더 많은가? 현존하는 무면허 치료 행위들 중 서양의학적 치료에 속하는 것은 치과 보철이나 일부 돌팔이 피부 성형술 등 뿐이고 거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민간요법들을 쓰는 것이다. 서양의학적 무면허 의료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필자도 이의가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통 민간요법적 치료 행위에 국한하여 살펴보자. 침, 뜸, 부항요법, 각종 수기요법, 약초요법, 단식, 생활요법 등이 주류를 이루는 전통 민간요법들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주된 의술로 전승되어 오면서 면허나 자격에 의한 제한 없이 널리 민간에 활용되어 온 것들이다. 그것들은 자연요법에 가깝고 방법이 단순하여 거의 위험성이 없는 반면 치료 효과는 뛰어나다. 가사 치료 효과가 없더라도 그뿐이지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는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부작용이 있다 해도 그 정도는 의사들이 하는 제도 의료에도 있는 것이고 더구나 제도화된 양약이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부작용에 비하면 그야말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나 징배 없을 정도이다. 그것이 실제로 위험한 것이라면 어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그 의술을 사용해 왔겠으며 시술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였겠는가. 새삼스럽게 그것을 위험천만시하여 민간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바로 우리 수천 년 역사의 문화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양식 교육에 세뇌된 요즘에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서양 것을 우러러보면서 우리 것은 매우 무식하고 유치한 것으로 여겨 스스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조중엽까지만 해도 세계 제1의 과학 국가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녕 그것이 다소 위험한 경우가 없지 아니하여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율할 수도 있고 치료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만 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분야별로 자격제도라도 들 수 있다. 또한 순전한 돌팔이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나 과실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민간의료의 수많은 장점과 탁월한 치료 효과는 깡그리 외면한 채 극소한 위험성만을 크게 과장하여 무조건 전면 금지 처벌하는 것이 어찌 불필요한 과잉 규제를 통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음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더구나 의사의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가 이런 전통 민간요법에 의존해서라도 건강을 찾아보겠다고 원할 경우 무슨 명분과 권한으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그 경우를 위해 한의사 제도를 두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의학은 한의사들에게 독점된 후
퇴보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유의 특장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서양의학의 방식에 의존하여 절반의 한의학이라는 평을 듣고 있을 뿐더러 광범위한 민간의술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폭이 좁고 분야별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